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아유, 막 됐네요. 예. 자, 이번에는 금요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말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많아져서 집밥 많이 먹어 좋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배달 음식으로 난 했다, 뭐 끼니를 해결했다, 집밥이 도리어 더 그립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집밥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음식하느라고 또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먹는 일을 둘러싼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특별히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식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파고든 예술사회학 연구자 이라영 작가님 오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매주 이 시간 이야기의 맛과 깊이를 잡아주시는 방송인 남정미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네요. 그죠? 네네, 일단 또 음식 얘기하면 기분 되게 좋아지잖아요. 아니, 그리고 맞아요. 미묘한 얘기인데 사실은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미묘한 얘기를 오늘 한번 저희가 솔직하게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책이 작년에 정치적인 식탁 네. 책이 나왔고 네. 이 안에 먹고 만들고 먹히고 뭐 하는 모든 문제를 네. 여기 안에 쓰셨다고 하는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게 됐어요? 1차적으로는 먹는 거 좋아해요. 네. 비슷하시군요. 네.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시간이 갈수록 맛 그 자체보다는 그 주변적인 것에 이제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거는 아마도 제가 결혼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일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부부는 똑같이 장 봐서 대체로 이제 가사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가 특별히 더 받지는 받으면서 않는데. 살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희 둘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네. 근데 저희 외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뭘 차려주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저에게는 너무 되게 낯설게 예. 들렸어요. 그리고 근데 저에게 그 낯선 질문이 그 사람들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하죠. 그냥 평범한 거예요. 네. 평범하게 뭐 아니 남편이 제육볶음 좋아한다는데 자주 해줘?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평범한 질문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느끼지 못하는 걸 좀 비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걸 항상 기본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왜 저런 질문을 하지? 그러네요. 왜냐하면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뭐 스프링 롤 이런 네. 거를 남편이 만들어 줬어? 남편이 만들어 주냐고 네. 누가 질문을 하진 않거든요. 맞아. 그쵸? 맞아. 예를 들면 제 친구들이 제 남편한테 언니는 되게 스프링롤 좋아하는데 자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남편 친구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네. 나도 좋아하는 거 많은데. 맞아. 그 예전에 어떤 책에 그런 거 있어요. 부부가 이제 그 헤어지기 전에 들어가는 식탁에서 꼭 남자는 여자를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쓰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써라 했는데 아내는 몇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썼는데 남편이 그걸 하나도 못 썼다는 바로 거예요. 그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목록을 한 사람은 과하게 알고 있고 맞아. 자기를 희생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받아먹은 것만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관심이 그쪽에 상대에게 네. 없는 거군요. 걔 끝까지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음식이라는 사소하고 평범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끝까지 자기 입맛만 생각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저 사람 입맛을 입맛만. 위해 내 손맛을 키우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모두가 먹잖아요. 아니,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몇 번씩 아니, 먹잖아요. 3번 먹잖아요. 조용실 아나운서 갑자기 화가 나. 너무 많이 드시나요? 지금 바깥에서. 차차 얘기하겠습니다. 예. 차차. 흥분하지 않고. 근데 보면 네. 이 정치적인 식탁이라는 책 딱 제목을 들으면 사실 보면 그래요. 왜 그 가장 우리가 봤을 때 그 작가님 그런 말도 쓰셨더라고요. 옛부터 가장 하대하는 공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 부엌이다. 맞습니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방보다 항상 아래 칸에 이렇게 네. 바닥으로 돼 있고 방은 올려서 지었고 구들이 네. 있어서 그럼요. 예전 집을 보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쭈그려 앉아서 음식을. 불을 지피고 네. 음식을 했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임금님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 해할 수 있는 곳이라 기빈상궁도 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데. 엄청 중요한 엄청 곳이에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부엌이라는 공간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은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생명이 죽여지는 공간이죠. 아이고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네. 혐오스러워지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부엌이라는 공간은 모든 생명의 생사가 걸려 있는. 네, 걸려 있고 그게 뒤섞여지고 어떤 생명은 죽는 공간인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음식이 생산되는 공간이고 네. 그 지금은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부엌이라는 공간이 그 난방을 하는 공간과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을 사람의 몸이라고 했을 때 부엌은 덮이는 몸을 덮이는 공간인 거죠. 심장 같은 네. 몸을 덮이고 사람을 먹이고 그러네요. 굉장히- 생명줄을 쥐고 있는. 네. 그러나 가장 네. 안 좋은 공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옛날에는 여자들은 곧장 그 집에 어떤 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낮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처럼 여겨졌지만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당연하죠.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야,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문제, 이 책이 좀 더 주목받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계속 지금 집에 있는 상황이 네. 많고 재택근무에 네. 또 학교도 지금 쉴 때가 많았었고 그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건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빨래는 그래도 좀 기계가 돌려주기라도 하지만 맞아요. 네. 원래도 이제 밥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남편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니까 네. 여성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였다라는 네. 고백들 많이 맞아요. 하세요, 그죠? 네. 일단 온라인 계약만 놓고 볼 때 집에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온라인 계약이 가능할까요? 초등학생에게 돌봄 노동자가 없이 그 뭐 엄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네. 삼촌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어쨌든. 역할을 여성이 많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계약이든 재택근무든 누군가가 집에서 밥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하지 않고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감염병 시대에 이 네. 앞으로 이제 뭐 이게 딱 단절된다 끝난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요. 네.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이 사회에서 점점 더 우리가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강연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에겐 엄마의 손맛이지만 엄마에겐 힘든 노동입니다. 네. 나는 한 번도 엄마가 노동하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즐겁게 희생해 주신 맞아, 거죠. 맞아. 예, 사랑의 네. 마음으로. 너무나 당연해 그러나 그랬을까요? 제가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미디어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셰프의 등장이에요. 네,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는 그 셰프의 성별이 대체로 남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집 안에 싱크대 앞에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서 있는데 화면에서는 모순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현상 자체도 상당히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저는 많은 남성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좋은 면이 있고 다른 남성들에게도 음식을 하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면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이면을 보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셰프는 남성화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남성화 되는데 집안에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노동은 여성화되고 그것을 우리는 노동이라 하지 않고 손맛, 시라고 표현하는가? 엄마의 희생, 정성, 사랑 이렇게 뭔가 추상적인 명사 구체적인 돈이 아니라 그러네요. 추상적인 명사로 아름다운 단어들로 네. 그냥 치장을 해주는 네. 거군요. 사실 그런 우리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돌봄 노동을 좀 폄하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장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젊은 세대긴 한데 엄마가 저희 오빠 요리 되게 잘하거든요. 정미야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수근이 오빠 밥 챙겨줘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오빠는 제가 뭐 한 거 안 먹거든요. 맛없다고. 맞아요. 네. 아니 요리 잘하는 남성분들 되게 많아요. 제 네. 주변에도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미식가이며 실력들을. 엄청난 요리 실력자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숨어 불구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니요. 숨어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의 그 관념이 참 무섭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우리는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남성이 있어도 똑같이 그 배우자 여성에게 또 남편한테 뭐 해주냐라는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하고. 네. 그러네요. 언제나 참. 뭐 여자 형제들, 언제나 엄마, 언제나 네. 여성들이 좀 음식을 해주는 것이 진짜 사실 노동력이 아니라 대단히 미화가 되어 있을 지금 수도 여기 있겠다 방송을 생각이 들으시면서 남성분들의 항변도 좀 있었어. 같이 네네네. 들어보죠. 네. 최 기현님께서는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에 요리하는 남편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쵸? 그렇죠. 있죠. 많죠. 예, 많죠. 네. 김현일님께서는 또 요즘엔 남자들이 돌봄 많이 합니다. 네. 네. 아, 육아휴직도 하시고요. 네.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안 한다고 얘기하는 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숫자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그냥 네. 더 숫자가 많았고 네. 그것을 이렇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그런 거 네. 알아주시는 분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노동과 네. 돌봄 같이 해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하는 인식을 좀 생각이 바꿀 듭니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집밥에 네. 대한 그런 환상 같은 것도 좀 버리고 그러면 네. 좀 버려야 되겠네. 그런 걸 버렸을 때 그걸 사랑이나 앞서 정성이나 이런 용어들로 포장하지 말고 네. 조금 더 솔직해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일단 집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나요, 것처럼 집밥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네.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네. 뭐 다 유기농으로 싱싱한 재료로 할 수가 없어요, 비싸서.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집밥을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집밥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러한 부담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고. 그렇죠. 조미료조차도 안 써야 네. 될 엄마의 정성이라는 건 네네. 엄마의 손맛이 그런 거 네. 아닌가요? 만약 자기가 시판되는 재료를 사다 쓰면은 뭔가 게으른 사람처럼 그러니까요. 소스를 죄책감을 왜 가지고. 쓰냐, 소스를. 네네 다 만들어야 될 것처럼. 네. 근데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보면 어디 식당 갔는데 이거 되게 맛있다 그러면 저기 MSG를 많이 넣어서 우리 엄마의 손맛이 이렇게 한번 느낀 적이 있었었는데 네, 사실 엄마의 손맛도 비슷하죠. 네. MSG가 좀 들어가야지. 좀 평가가 돼야 네. 사실 보면 약간 중고등학생들 이상으로 딱 보면 결혼과 동시에 이런 약간 판타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깰 게 참 많네요. 네. 보글보글 끓고 있는 아침밥 뭐 이런 네. 이런 어떤 상상들이 있잖아요. 탁탁탁 그 팥 썰면서 써는 소리에 막 이런 진짜. 보글보글 끓는 소리 막 네네네네. 식사하셔야죠. 뭐 이러면 네. 앞치마 두르고. 네. 요런 게 좀 우리가 크면서도 많이 미화되고. 영화 속에서 네. 봤나 드라마에서 그죠. 봤나 네. 어디서 봤죠 맞아, 그걸. 맞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미디어를 주로 비판하는 이유도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실제로 남성분들이 나는 요리하는데 나는 우리 애 돌보는데 왜 그러지? 근데 정말 그런 남성들이 요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미디어가 훨씬 더 보수적으로 메시지를 그렇죠.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 현실보다도. 네, 마치 그 그것도 현실을 문제네. 부정한 채 드라마나 미디어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여성의 역할이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남성들은 자기 실제와도 또 괴리감을 느끼고 여성들도 자기 실제와 또 괴리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모두 다 불만족스러운 이제 그런 결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조금 그렇지 않은 경향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네.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제일 처음 태어나 하는 식사가 사실 엄마의 모유여서 왠지 그 밥과 엄마를 좀 동일시하는 네. 그런 경향이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굉장히 들기도 하고. 중요한 지적이고 아주 뿌리 깊은 네. 뿌리 깊은 편견이죠. 우리가 모유 수유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그렇고 뭐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모유 수유가 절대화되었다가 또 그렇지 않았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네. 물론 모유 수유가 또 좋은 면이 있고 그걸 우리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 현재 사회에서 그토록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면 여성들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예, 환경도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좀 그렇진 않아요. 직장을 다니면 하기 참 예,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죠. 중요하다고 하면서 음.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좀 무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자기 또 몸에 따라 각자 또 다른 사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가치만을 너무 주장했을 때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척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너무 작은 것부터 죄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많아요. 모유수를 네. 못해서 미안하고 아이한테. 이유식을 배달시켜서 미안하고 네, 내 손으로 못 만들어줘서. 별게 다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문제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여성의 죄의식을 너무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걸 모성애라고 네. 표현하면서. 네. 저도 뭐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직장을 다니니까 모유 수유를 뭐 아주 짧은 기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예, 그렇군요. 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는 여성은 예전에는 사회 활동을 남성들이 더 많이 하고 역할의 분담, 네. 뭐 사냥과 뭐 채집 뭐 이런 네. 때부터 해서 쭉 내려온다면 밖에서 나가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네. 것이 남성이고 집안에 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이다라는 그런 어떤 과거의 그거로부터 저희가 완전히 지금 자유로운가 과연 그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닐까. 네. 사실 굉장히 편견이 심하죠. 옛날부터 남자는 사냥을 해서 먹이를 가져오면 동굴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먹이고 키웠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정설처럼 굳어져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이제 인류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듯이 여성도 사냥에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밥하는 문제만 나오면은 아주 구석기 신석기로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여성이 집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여성의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어째서 집안의 변화는 이토록 느린가? OECD 국가들 중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 시간이 최하위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저는 작가님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떤 한 서점 채널에 보면 거기에 연재하시는 거 그거를 읽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연재를 시작하는 처음 시작 문이 예전에 우리 환웅과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곰과 호랑이가 갇혀져서 네. 장군 이제 신화 얘기하시는 네, 거죠. 웅녀. 여자가 되고 꾹 참았던 그 곰이 웅녀가 되고 도망간 뭐 네. 남자 뭐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때부터 먹었었던 참고 있는 어떤 여성의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것부터 재미있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한편으로 우리의 최초의 여성이 이제 신화적으로 보면 웅녀잖아요. 웅녀. 예. 사실 우리의 그 조상이네요. 네. 근데 그 웅녀는 탄생부터가 네. 인내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3-7일 동안 쑥과 37일 동안. 마늘만 먹으면서 네.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호랑이라는 동물을 여성보다는 남성으로 은유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또 우리 민족의 어떤 동물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네. 그렇죠. 바로 이제 민족의 동물 할 때는 호랑이를 상징하는데 우리 신화 속에서 우리의 그 조상은 또 곰이고. 조상은 곰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얘기 미랑 곰탱아 할 때는 또 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아, 특히 맞아. 여성에게는 여우와 곰해서 곰을 굉장히 이제 여성을 좋지 않게 맞아요. 이야기할 때 곰을 사용하고 그래서 저는 왜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계속해서 인내, 헌신, 희생, 참을성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또 폄하하는 곰이라는 동물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단어가 주는 어떠한 그런 느낌? 미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프로도 브런치잖아요. 네. 브런치 하면 여성들이 많이 네. 즐기는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먹는 것이 중심에 네. 서 있는. 맞아. 근데 브런치 저는 브런치를 주로 남편과 같이 먹거든요. 근데 똑같이 먹어도 브런치라는 음식은 굉장히 여성화 아. 되어 있고 물론 여성분들이 브런치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여성이 브런치를 주로 하는 그 시간에 대한 맥락인 거죠. 시간. 예를 예. 들면 주로 어린아이가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중 그나마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가 잠들었을 때. 네, 잠깐이에요.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어린이집 돌아오기 직전에 그 잠깐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야 밖에 나가 차 한 잔 먹거나 브런치를 먹으면서 친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노동의 시간이죠. 예. 근데 여성들이 그 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여성들은 주로 이제 가사 노동을 이제 하는. 전담하는 이제 그런 여성들은 퇴근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잠깐 밖에 나와서 브런치 먹으면 노는 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의 맥락,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뭐 전업주부와 아니면 밖에 나와서 그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뭐 사무직 노동자 혹은 육체 노동자들의 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맥락을 좀 이해하면 좀 보이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최현성님께서 OECD 근로시간 중에 우리가 이제 거의 1등이다. 근로시간이 길다. 근로시간. 그것도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본다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그 네. 인식이 변화돼야지 결국은 네.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노동시간 자체가 좀 많이 줄고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좀 독려하는 장려하고. 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이게 어디 한 군데에서 변한다고 다 바뀌기는.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좀 돌아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지금 해요. 문제를 좀 얘기하다 보니까 참 바꾸려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예.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정치적인 식탁이라고 하는 게 식탁이라는 게 각자 가정에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 개인적인 삶에서. 공간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각자의 식탁이 바뀌면 우리가 회식의 식탁도 바뀔 수 있고 급식의 식탁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 담론의 장으로 예, 끌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육아하는 분, 일하는 분, 식탁에서 음식 차려주시는 분들의 감사를 또 생각을 하는 시간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평등하고 평화로운 식탁에서 식사하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금요 초대석 정치적인 식탁 예술사회학자 이라영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민 씨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